안녕하세요. 차세대 미디어 주간 참가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강대학교 박수용입니다. 이 시간에는 방송 콘텐츠와 NFT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NFT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니까 블록체인이란 무엇인지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토큰에는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NFT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이 방송 콘텐츠에 이 NFT가 적용된 사례들을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 비즈니스의 가치, 또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과 NFT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먼저 이제 블록체인이란 무엇이냐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그냥 블록체인이 무엇이냐, 그냥 한마디로 설명하라 한다 그러면 저는 블록체인이란 신뢰를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이건 뭐 제가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벌써 이 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 블록체인을 소개하면서 더 트러스트 머신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의 기계란 얘기죠. 근데 이제 뭐 블록체인 자체가 소프트웨어 기술이니까 기계다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뢰를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좀 설명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 사회에는 서로 믿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신뢰할 수 없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사는 그런 동안에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슈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돈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은 뭐 믿어도 뭐 돈이 뭐 문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돈 문제가 굉장히 서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서는 전통적으로 우리 인류는 뭔가 이 제3의 믿을 만한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을 통해서 신뢰를 형성해서 뭔가 거래라고 해왔어요. 그래서 이 돈 문제가 너무나 신뢰할 수 없으니까 우리 그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 제3의 기관이 어떤 곳이 있습니까? 바로 은행이라는 곳이죠. 그죠? 은행을 만들어서 은행이라는 곳을 통해서 신뢰를 형성해서 거래를 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그러한 이 제3의 어떤 기관 없이 서로 직접적으로 신뢰를 만들어주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깜짝 놀라셔야 돼요. 뭐 기술이 뭔데 어떻게 신뢰를 만들어주느냐 말이죠. 제가 그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축구 동아리라고 그럽시다. 그럼 축구 동아리에 한 30명의 회원들이 있어요. 그럼 30명의 회원들이 뭐 회비도 내고 뭐 비용도 지출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회비도 내고 비용도 지출하고 하는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누구 한 사람을 딱 뽑아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총무를 뽑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무를 뽑아서 그 총무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장부를 꼼꼼하게 정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입금했다, 누가 입금했다, 또 뭐가 지출했다, 이걸 장부를 꼼꼼하게 잘 정리해서 조기 축구회 회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딱 모였을 때 막 돌리는 거죠. 그러면 그 회원들이 딱 보고 뭐 별 큰 문제 없네. 그러면 이제 조기 축구회가 잘 운영이 되잖아요. 사실은 이러한 방식은 조기 축구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은행 시스템도 같은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은행이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장부를 꼼꼼하게 정리하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잔고가 얼마가 있고, 또 이 사람이 누구에게 얼마를 송금했고,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얼마가 있고, 이런 이 장부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이것이 절대 유변조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함으로써 사람들은 그 장부를 믿고 장부에 있는 대로 서로 거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거나 아까 조기 축구회나 같은 방식이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기술이 가능해서 아까 30명의 조기 축구회로 다시 돌아가서 30명의 회원들이 핸드폰에 다 장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입금을 했다면 입금했다는 그 메시지가 쫙 퍼져나가서 내 장부가 업데이트돼요. 또 누가 출금했다면 쫙 퍼져서 업데이트돼요.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러면 총무 없이도 사실은 이제 장부가 다 관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가진 장부하고 저 사람이 가진 장부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명의 회원들이 일주일에 한번 모였을 때 장부를 다 펼쳐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확인을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30명의 회원 중에 나쁜 마음을 가진 몇몇 회원들이 장부를 지출하지 않았는데도 지출한 척하고 조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30명의 회원들이 딱 맞춰보면 너 이거 틀렸잖아.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 장부는 원래대로 다시 고쳐져서 계속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운영이 된다 그러면은 총무 없이도 이 조기 축구회가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안 오세요?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다 누구나 다 장부를 가지고 있고 다 장부가 업데이트되고 같이 확인을 하고 하면은 총무 없이도 각자가 이 장부를 갖다 소유하면서 모든 사람이 들여다봄으로써 그 조기 축구회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이 방법이 바로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작동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을 비트코인의 예를 들면은 아까 그 모든 사람들이 장부를 갖고 있다는데 그 장부를 가진 것을 블록체인 용어로 얘기하면 노드다 그렇게 얘기해요. 컴퓨터죠. 그 컴퓨터가 다 장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전 세계 12,000개 정도의 컴퓨터가 다 장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누가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코인을 송금했다면 그 메시지가 쫙 퍼져나가서 이 12,000개의 컴퓨터가 그걸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또 누가 누구에게 또 보내줬다 그러면 또 업데이트하고 잔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장부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30명의 조기 축구 회원들이 내가 가진 장부하고 네가 가진 장부하고 틀릴 수 있으니까 맞춰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인 경우에 전 세계 12,000대의 컴퓨터들이 그걸 맞춰보는데 맞춰보기를 매 10분마다 맞춰보는 거예요. 야, 이 여태까지의 장부 이상 없어? 다 이상 없으면 오케이. 그러면은 블럭이 하나 생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 10분 동안 또 막 그런 거래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막 다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분 됐을 때 또 맞춰보는 거야. 자, 이제까지 다 문제 없어? 문제 없어. 그럼 또 하나 블럭이 생성되는 거야. 그래서 이 블럭이 10분마다 하나씩 생성되고 그 10분 안에는 전 세계에 일어났던 그런 그 거래 내역들이 다 적혀지는 거예요. 그럼 왜 체인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먼저 생성된 그 블럭과 그 다음 생성된 블럭을 체인이라는 걸로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실 암호화계 기술이 들어가요. 그래서 앞에 거의 내용이 암호화돼서 그 다음에 연결되고 또 그 다음에 내용이 암호화돼서 그 다음에 연결돼서 체인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그 12,000개의 컴퓨터들이 다 들여다보고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누구 하나 해커들이 뭐 중간에 뭐를 유변조하고 하더라도 그 10분 안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아직까지 현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의 내용들은 신뢰할 수 있다. 은행에 기록된 장부처럼 누구나 다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코인이 만들어지고 그 코인들의 거래 내역들이 블록에 기록이 됨으로써 사람들은 그 코인을 갖다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원리를 가지고 다양한 코인들이 만들어지는데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대체가 가능한 토큰이 있어요. 또 한쪽은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가 불가능한 것을 non-fungible 토큰이다라고 하고 대체가 가능한 토큰을 fungible 토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어떤 이제 차이가 있느냐? 자, 그래서 대체가 가능한 토큰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코인들이에요. 뭐 비트코인이다, 뭐 이더리움이다, 뭐 에이다 코인이다. 뭐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지금의 그 거래소에서 막 이 가격을 보면서 이제 사고 파는 이제 그런 코인들이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ERC20이라는 그 이제 코인을 생성하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이러한 코인들은 말이죠. 만약에 이 이더리움을 예를 듭시다. 그래서 내가 1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어요. 1이더리움 이제 이 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 예를 들면 한 5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이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나 혹은 다른 이더리움 코인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은 이거는 서로 바꿔도 아무런 뭐 차이가 없어요. 그죠?
심지어는 비트코인 0.1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가치가 있다면 그 코인이나 이 코인이나 서로 교환해도 나의 잔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펀저블 코인은 사실은 대체가 가능한, 마치 여러분들이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으면 이거 갖다가 다른 5만 원짜리 지폐로 내가 바꾸나 아무런 상관이 없듯이 그렇게 그냥 교환하고 또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5개로 잘라도 다 똑같은 거잖아요. 이제 그런 코인이야. 일반적으로 이제 지불 결제에 사용되는 그러한 코인을 펀저블 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non-fungible 코인, 대체가 불가능한 코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어떠한 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코인을 저 코인과 바꾼다는 것은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주로 이것을 코인이긴 하지만은 마치 소유 증명서 같은 역할을 하는 코인, 이것을 non-fungible 토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말이죠, 그 소유 증명이라고 했을 때 내가 A라는 그림의 소유를 증빙하는 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래서 내가 김홍도의 그림을 갖다가 소유 증명을 해주는 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피카소의 그림을 증빙하는 소유 증빙의 코인은 완전히 다른 코인이잖아요. 이걸 바꾼다는 것은 나의 소유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의 그 5만 원짜리와 이 바꾸는 건 완전히 다른 의미죠. 물론 거래에 의해서 교환은 가능하나 이 코인이 이 코인으로 대체가 된다, 이것은 불가능한 그런 코인을 바로 non-fungible 코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코인이 언제 만들어졌으며 이 코인의 아이디가 무엇이고 이 코인이 증빙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하는 것이 이 코인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마치 소유 증명서에, 만약에 집문서에 보면은 이거 주인이 누구고 이것은 필지에 어느 땅에 몇 번지 얼마, 이것이 다 기록이 되듯이 그것이 다 돼 있고 그 기록이 코인으로 표현됐지만 그것이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된 것은 누구도 유변자가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으로서 내가 이 소유주라는 것을 증빙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여러 종류의 이 소유 증빙을 토큰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NFT 코인을 가지고 게임 아이템이라든지 무슨 또 루이비통의 그런 가방에 대한 이 아이템이라든지 또 미술 작품, 또 음원, 여러 가지 토지, 또 골동품, 이런 것들을 코인에다가 그 기록을 넣고 그 코인으로서 내가 이것의 원본의 소유주라는 것을 갖다가 증빙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암호화폐 그냥 이더리움이다, 비트코인이다 이런 것으로 그냥 어디 지불 결제를 한다 이런 개념과는 사실 다른 개념의 이제 코인인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을 증빙하고 또 여기에는 그러면 이제 내가 누구에게 이 코인을 갖다가 나의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 그 소유권을 넘긴 것이 다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되고 하는 것들을 다 이제 추적이 가능한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또 물론 이 거래는 국경을 초월해서 이 디지털 세상이니까 누구에게나 이제 왔다 갔다 거래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어떤 산업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 적용하는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골동품서부터 여러 분야가 있지만은 이 컨텐츠, 방송 컨텐츠 분야에도 이 NFT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NFT 코인이 이 방송 콘텐츠에 어떤 콘텐츠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갖다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 최근에 이 올해 7월달의 뉴스인데 이 MBC에서 말이죠. 이게 이 코인으로서 바로 이 어떤 콘텐츠의 이 소유를 증빙할 수 있고 그것의 원본의 소유주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MBC에서 이 무한도전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의 그런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러한 클립들을 갖다가 이 NFT 토큰에다가 이제 얹혀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했어요. 그래서 MBC 아카이브에서 이제 그러면서 판다라고 이제 선언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판매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벌써 이제 이런 방송사에서 자기의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이렇게 상품화 시키는 것이 시작된 것이죠.
예전 같으면 말이죠. 이 무한도전의 그냥 클립들은 그냥 방송사 아카이브에 그냥 있는 것이고 뭐 뉴스나 이런 필요할 때 그냥 뭐 사용되는 것이 이것이 다시 시장의 상품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블록체인의 NFT 코인 기술 때문에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이죠. 또 발빠르게 그 지난 7월에 그 프리미엄의 그 스토리텔러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데서 그 국내 그 가상자산 거래소인 그 코빗이라는 그 거래소가 있어요. 여기하고 같이 해서 이 빈센조의 그 카사노 문양, 그 라이터 문양 있잖아요. 요 문양을 NFT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어요. 최근에 그 이번 7월달에 이제 이거 여기도 이제 발표하고 했는데 좀 최근에 얼마에 그 거래되고 있나 보니까 0.132더 그래서 한 뭐 지금 돈으로 한 사람 한 65만 원 정도에 지금 이제 그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그 요것을 가지고 한정판으로 한 200개 정도를 만들어서 이제 그 판매를 이제 한 것이죠. 이제 그것에 힘입어서인지 또 그 빈센조에 이어서 그 펜던트 이미지를 갖다가 그 호텔 그 델루나의 그 장만월 펜던트 있잖아요. 그래서 펜던트도 그렇게 해서 한정판으로 NFT 토큰을 해서 200개인가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했고, 이것도 뭐 한 30만 원, 뭐 그 정도의 그 가격에 이제 그 거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아이템들을 갖다 이렇게 이제 거래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나온 요것이 이제 그 거래한 NFT 한정 발행이다 해서 그 웹사이트를 제가 이제 캡처한 것인데 여기 보면 이제 뭐 몇 개를 발행하고 여기 판매 가격이 뭐 0.13 이더다, 얼마 이더다 이런 것도 이제 가격이 나오고 이것이 이제 거래가 되는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사실은 NFT 시장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훨씬 더 핫해요. 지금 해외에서는 요건 뭐 하나 NBA 탑샷이라고 그래서 미국 프로농구잖아요. 미국 프로농구 그 어소시에이션에서 그 유명한 이 농구의 명장면들을 그 디지털 그 사진을 그 NFT 토큰으로 해서 발행을 했는데 이건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 예전에 보면 미국에서 한창 유행했던 것이 베이스볼 카드였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선수들의 그 베이스볼 그 장면들을 카드로 해서 팔았는데 그 베이스볼 카드가 어떤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막 희소 가치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팔리고 했거든요. 거기에 약간 이 농구가 밀렸죠. 그래서 이 NBA 농구에서 먼저 베이스볼보다 먼저 이제 이 시장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유명한 그 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라는 선수의 그 덩크슛 장면, 그 덩크슛 장면은 무려 2억 원 정도의 이 판매가 되는 이제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뉴스의 그 컨텐츠들도 말이죠. 그래서 CNN에서도 이 뉴스의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뉴스 장면들, 그런 장면들을 NFT 코인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갖다 이제 그래서 일부는 막 프리로도 막 주기도 하고 말이죠. 일부는 이제 판매하고 그래서 어떤 것들은 한 250만 원 정도의 가격에 뭐 이렇게 판매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미술품 같은 것들도 말이죠. 디지털 사진 같은 것들 뭐 이런 디지털 작품들이 NFT 코인을 통해서 뭐 심지어는 뭐 한 6억 정도에 막 팔리기도 하고 또 웹툰의 그림들 이런 것들도 팔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이 방송 콘텐츠 분야에서는 활발하게 기존에 그냥 한번 방송하고 또 어디다가 또 그 전체 내용을 팔고 이랬는데 이것이 이제는 쪼개져서 코인화 시켜서 이제는 새로운 시장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시장의 원조는 헬로키티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게임 같은 아이템에서 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로키티라는 것이 이더리움 상에서 이 고양이 이 그림이잖아요. 이것도 고양이 그림인데 이 고양이 그림을 이제 판매한 것이죠. 이 NFT 코인으로. 근데 요것은 그냥 판매하면은 그냥 그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이 고양이들끼리 교배를 시키면은 새로운 고양이가 나오고 새로운 NFT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주 희소성이 높은 그런 이 품종이 나오면 또 그것이 또 가치가 생기고 뭐 이러는 게임인데 이것이 초창기에 뭐 2017년경에 어마어마한 이
반향을 일으켰고, 이것도 막 그 이 고양이 그림 하나가 막 몇억 원씩의 막 가치를 갖게 되는 막 이런 현상들이 났죠.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지금 그 이 방송 콘텐츠 분야까지 이렇게 그 넘어오게 됐고, 앞으로의 이 그 시장은 지금 현재 뭐 한 28억 달러,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 2조 원의 시장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 훨씬 더 많은 큰 시장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NFT 코인이 이제 메타버스하고 결합돼서 말이죠, 메타버스상에서만 거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디지털 사진들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NFT 코인으로 이제 발행해서 이제 거래가 된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 디지털 미술품들을 자기가 다 그 NFT 코인을 사가지고 자기 소유의 그 전시회 같은 것을 메타버스에서도 막 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와 함께 더 이제 이 NFT 이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도 커지고 굉장히 새로운 어떤 그 산업이 막 만들어지고 이래서 굉장히 장밋빛이긴 하지만은 또 조금의 이제 아직 그 문제점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지적받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은 요 그 코인으로서 내 원본의 소유주는 증빙을 하지만은, 그렇다고 이 그 디지털 그림이나 사진들을 복제를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복제품들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제품들은 사고 팔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소유주의 증빙은 내 코인 가진 거 하나니까. 그래도 이제 그런 그 복제가 되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또 컨트롤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슈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떤 블록체인에서 만들어진 NFT 코인이 다른 또 블록체인에서는 또 이것이 또 이 그 거래가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것이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이런 것이 아직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상호 운영성을 만드느냐, 이런 것들도 사실 이슈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제 NFT 시장이 이렇게 커지니까, 그럼 이제 NFT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상에서 이런 전시회도 열고, 그래서 정말 그 실제 그런 그 거래되는 작품들을 거의 한 곳에서 보고 거기서 이제 사고 팔고 하는 이러한 그 이 NFT 전용의 어떤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그런 다양한 NFT에서 서로 이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그 상호 운용성의 이슈를 해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또 하나는 이 소유권이 이제 이전되기는 하는데, 이것이 이제 지적 재산권과 연결이 되는 것들이 앞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NFT 코인을 갖다가 그냥 넘기게 되면 그 소유권 전체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또 이제 블록체인에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이 바로 이 NFT의 이 소유권의 그 소득에 대한 분배, 이런 것들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팔지만은 그 소유권이, 그래서 오리지널 그 시작한 사람이 한번 팔았을 때 나의 지적 재산권에 여기에서의 소득은 내가 20% 가져가겠다. 그런데 이것이 또 한번 팔리게 되면은 이것이 줄지만은 10%는 내가 계속 가져가고, 그 다음 사람이 5% 갖고 5%가 나눠지겠다. 뭐 이런 어떤 계약들을 해서 그거대로 이행됨으로써 나의 이 원본에 대한 어떤 이 지적 소유권,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러한 그 환경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NFT와 연결돼서 하는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또 이제 풀어야 될 그런 미래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하튼지 간에 이 NFT라는 이 기술은 방송 콘텐츠에 없었던 새로운 디지털 시장을 만들어주고 있고, 이 디지털 시장을 통해서 이 방송 콘텐츠가 또 새로운 상품으로서 또 디지털 세상에서 사고 팔리는 이러한 그 일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벌어질 것이고, 미래에는 이것이 더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시장에 또 도전하는 것도 굉장히 멋진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NFT를 사려고 하는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좀 궁금한데요. 만약에 이 그림이 제가 갖고 싶어서 소유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 소유하는 것밖에 느껴지지가 않는데, 그건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한 소비인 건가요? 일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이것의 그 원본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 만족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그 NFT를 소유함으로써 이것이
하나의 그 재테크 혹은 뭐 이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NFT는 아까 제가 뭐 2억 원 뭐 되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NFT를 또 담보 삼아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시장도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 NFT를 그 담보 삼아서 또 뭐 1억 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받은 것으로서 또 다른 또 암호화폐를 그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금융 생태계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단순한 어떤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만족감을 넘어서 이제는 어떤 금융의 어떤 그 투자 상품 뭐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아까 강연 말씀 중에 이제 무한도전이 이제 곧 NFT 시장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통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마음에 드는 영상이나 재밌는 영상을 그냥 제 컴퓨터로 아니면 태블릿 PC로 다운로드 받으면은 이제 평생 소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그것을 NFT로 사서 소유하는 것, 그것이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뭐 어떤 멋있는 그림, 뭐 이런 것들 내가 그냥 뭐 컴퓨터 배경 화면을 쓴다라든지 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배경 화면으로 쓰는 것과 NFT를 구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내가 이것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운로드 받은 그 사진은 내가 아무리 시장에 나눠도 다른 사람이 사지 않아요. 그냥 그 카피하면 되니까. 그러나 NFT는 바로 그 소유의 증명이기 때문에 그 소유의 증명을 내가 갖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강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강연 도중에 이제 빈센조라던가 다른 어떤 방송에 대해서 굿즈 상품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예술품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단일 한 명이라면은 굿즈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여러 명이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것이 디지털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그 뭐 빈센조의 어떤 그 이 사진이다 그러면은 그곳에 해당되는 NFT 하나를 만들어내면은 그 사진에 대한 소유주는 영원히 한 명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상품을 기획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100개 한정판 이렇게 기획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거는 10개 한정판 이렇게 기획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의 소유주는 100명 혹은 10명이 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차이점은 한 명만이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데 이것이 100개 한정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좀 떨어지긴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품을 기획하는 사람의 또 그 숨은 의도가 거기에 이제 담겨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제가 오늘 이런 그 NFT를 이용해서 컨텐츠의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말씀 드렸어요. 이것은 기존에 없던 시장이고 새로운 산업입니다. 이러한 미래의 멋진 산업에 여러분들 한번 뛰어들어서 이 산업에 한번 주역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